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지난 구정 연휴 때부터 AI 업계가 술렁이고 있죠. 중국 스타트업이 추론 모델인 딥식 R1 제로하고 딥식 R1을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요. 오픈 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과 맞먹는 성능을 보인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 훈련 비용까지 무슨 오픈 AI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해서 관련된 미국 주식 시장까지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과연 이 딥식의 성능은 어떤지, 그 말이 사실인지 딥식과 오온의 성능, 즉 사고력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 내용을 주고 질문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논문을 주고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비교를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O1이 출시되었을 때 그때 오픈AI가 어떤 식으로 강화 학습을 했는지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서 제가 그 공개된 테크니컬 블로그의 일부분을 주고 O1에게 이 새로운 그 추론 모델이 PPO와 같은 기존의 강화 학습 방법을 썼는지, 아니면 뭐 큐스타 같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강화 학습 방법을 썼는지, 아니면 뭐 강화 학습만으로 새로운 그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오원이 그랬죠. 그래서 강화 학습만으로는 뭐 이 GPU 리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힘들 거고, 아마도 큐스타 같은 새로운 강화 학습 방법을 썼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었는데요. 이번에 딥식이 강화 학습만으로 이 추론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정말이야?'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려고 딥식의 논문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하고 접근 방식, 어프로치를 주고 이 딥식 R1 제로하고 딥식 R1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로 그 사전 훈련된 LLM 없이 강화 학습만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흥미로웠던 점은 두 모델의 사고 과정이 완전히 달랐다는 건데요. 그 오은 같은 경우는 19초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19초 동안 생각을 하더니, 그래서 난 지금 R1 제로하고 R1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 R1 제로는 그 미세 튜닝 없이 바로 훈련시킨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1은 좀 SFT, 미세 튜닝을 좀 한 것 같아, GPT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비교를 한 다음에 그 강화 학습 없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새로운 이런 정보를 게더링을 한 다음에 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랬더니 "아닐 거야. 그거는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데이터가 방대해야 돼서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서 새로운 언어 모델은 그 사전 기반 모델에다가 합쳐서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논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는데요. 딥시계도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딥식 사고 과정을 보면, 딥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로 사고를 25초 동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딥식 R1 제로하고 딥식이 뭔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용자는 이 모델들이 사전 훈련 없이 그냥 강학습만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거든. 좋아. 그럼 첫 번째로 논문을 봤더니 얘는 그 파인 튜닝 된 데이터셋 훈련 없이 RL만으로 만들었다고 하네. 이거는 아마 그 베이스라인 모델에다가 아래를 적용시켰다는 거겠지? 그리고 아론 같은 모델은 처음에는 파인 튜닝을 좀 했다가 나중에 아론을 만든 것 같아. 잠깐만. 그럼 여기 지금 베이스라인 모델이 언급돼 있네. 딥식 V3 베이스. 아, 이게 그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이지?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모델들이 요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만든 것 같네라고 막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 정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기 있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원이 뭔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다른 가능성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생각하는 반면에, 요 아론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정보를 뭘 파악해야 되는데 정보는 어떻고, 그래서 여기 있네.'라고 이런 식으로 쪼금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성된 답변을 보면 오원 같은 경우도 되게 답변을 이렇게 해서 길게 했는데 핵심 요점만 보면, 그래서 제로 같은 경우에는 요 딥식 모델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파인 튜닝은 하지 않고 오로지 RL만으로 했다. 그래서 RL을
했는데 요런 문제가 있어서 요 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 COT 사고의 연쇄의 사고 그 데이터셋으로 쪼금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다음 아래를 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인 RL만으로 그 만들 수 있나? 새로운 언어 모델을?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고 이 둘 다 그 프리 트레이닝된 베이스라인 언어 모델을 사용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지도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 오원을 시켰을 때 유추되는 그런 기존 데이터셋을 학습시키지 않고 바로 보상 기반 규칙이나 소량의 콜드 스타트 COT 데이터만 학습시켜서 얼마든지 고성능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해 주는데요. 딥식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면 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요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한 게 아니라 사전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거기 이제 아래를 사용했다는 건데 다만 다른 점은 그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RL만으로 추론을 개발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기존과 다른 거다. 네, RL이 복잡한 추론 능력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챗GPT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5원에. 그래서 요거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요게 다른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여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5원에도. 근데 5원은 표현 방식이 그 놀라울 정도의 긴 추론과 자발적 반성 등의 행동이 RL 과정에서 저절로 나타났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딥식이 RL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통해서 복잡한 추론 행동을 자발적으로 학습했다. 이게 더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과정도 그렇고 이 결론도 그렇고 그 딥식 같은 경우에 쪼금 더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고 그렇다고 빠지는 내용이 없이 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 반면에 오음 같은 경우도 핵심을 잘 요약을 하는데 좀 더 뭔가 길고 어려운 내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AI 업무 자동화 플랫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정해 봤는데 AI를 활용해서 보고서 자동화, 이메일 자동화, 고객 관리 자동화 등의 템플릿 형식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노코드 플랫폼인데 가상이에요 물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소규모 팀이나 스타트업의 반복되는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 프레임을 정리를 해서 밑에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오원 같은 추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 프롬프트를 넣는 것보다는 되게 논리적이고 다양한 풍부한 정보를 넣어 주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뭘 작성해 달라. 얘는 누구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 방식을 해 달라." 요렇게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접근 방식부터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오원에서 몇 번 테스트를 해 봐서 그런지 요거 되게 생각하는 초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보면은 나는 지금 고객과 경쟁사를 고려를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케팅 메시지와 콘텐츠 이런 걸 작성하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전략을 확인하는 느낌이죠. 요걸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고객을 분석해 주고 경쟁사를 분석해 주고 차근차근 분석을 해 주었는데요. 반면에 딥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는 영어로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쪼끔 당황했었는데 지금 또 한국어로 얘기를 해 주네요. 그래서 좋아. AI 업무 자동화 플랫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생각해 보자. 먼저 고객 분석부터 해 보자. 고객, 즉 소규모 팀과 스타트업의 문제점은 뭘까? 시간이 부족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시달리면서 핵심 성장에 시달리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비용이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이 필요하겠지? 경쟁사들은 제피아나 노션이나 에어테이블 같은 그런 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사 요런 걸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들과 차별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노코드 템플릿 방식으로 요런 업무들에 특화된 게 장점일 거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제가 가상으로 그냥 생각해 본 그 장점들을 바로 캐치해 냅니다. 그 노션이나 제피어 메이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그 업무 자동화 플로우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저가 가상의 플랫폼이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그걸 템플릿 형식으로 간단하게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그 가상으로 적었는데 잘 이 템플릿 형식이라는 걸 차별화 포인트로 잘 잡아서 그래서 그거를 좀 다양한 통합을 제공할 수 있고 특정 반복 업무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USP
핵심 메시지는 요런 걸로 하고 마케팅 채널은 어디로 하지? 소규모팀과 스타트업이 어디서 정보를 얻지? 트위터 그다음에 뭐 이런 스타트업 커뮤니티 이런 데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원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적이고 포멀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딥식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차분차분 물 흐르듯이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역시 오원이 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에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치 잘 다듬은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서를 보는 것처럼 고객 분석, 뭐 경쟁 분석, USP 이렇게 그 간단하면서 깔끔한 전략을 수립을 해 주는데요. 내용도 살펴보면은 네 오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런 문제점이 있지. 문제점 그다음에 니즈를 도출을 해 주고요. 경쟁사로는 역시 요런 제피아나 메이커 같은 글로벌 솔루션 그다음 CRM 솔루션 그다음에 로보틱스 솔루션까지도 파악을 했네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지능적인 자동화. 어 이거를 그러니까 지능적 그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 아예 템플릿까지 만들어라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고요. 여기서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를 잘 잡아냈네요. 전문적인 인력 없이도 템플릿이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정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 뭐 요런 것들을 차별화 포인트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마케팅 메시지도 반복 업무는 AI에게 당신은 성장에 집중하세요라고 괜찮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슬로건이나 제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채널은 요렇게 링크드인이나 뭐 이메일 마케팅 요런 것도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박람회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반면 딥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깔끔하게 마케팅 전략 그 기획안을 작성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타겟 고객, 그래서 문제점이 반복적인 업무, 개발 리소스 부족, 빠른 성장 압박 그래서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쟁사로는 요런 툴만 사용했네요. 요런 그 업무 자동화 툴로만 잘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는 템플릿, 이메일이나 보고서 요런 자동화에 최적화된 그 사전 템플릿형 솔루션이다. 그다음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3분 내에 설정을 완료할 수 있다. 그 가격. 그래서 3분 만에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성장에 집중하세요. 노코드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AI 자동화. 스타트업을 위한 월 $10부터 시간은 절약하고 효율은 2배로 뭐 요런 식으로 마케팅 메시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라든가 코워킹 스페이스 협업 요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요런 콘텐츠까지 얘기를 해서 실행 계약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요. 역시나 딥식 같은 경우에는 쪼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두 모델의 특징을 각각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두 추론 모델 모두 훌륭하지만 오원은 마치 꼼꼼한 연구원이나 컨설턴트처럼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딥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자나 현장의 전문가처럼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두 가지 비교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딥식의 성능이 어마어마한데요. 진짜로 비용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 모델의 10분의 1 정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파장은 계속해서 더 지속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역시도 더 혁신적인 시도, 발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 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었습니다.